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육과 대한민국의 근로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회사에 가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을요, 사람을 쓰는 사람,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요, 사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직원은요? 직원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로자 또는 노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장이 직원을 뽑아서 돈을 주고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을요, 고용자 또는 고용인 또는 고용주라는 말을 쓰고요. 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피고용자, 피고용인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돈, 시간, 돈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돈은요, 임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근로를 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줄 거예요? 자, 이것은요, 사장과 직원이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100% 자유로운 겁니까? 100%는 아니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적게 얼마를 줘야 된다. 2019년 기준으로 8,35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최저임금, 가장 적게 이만큼은 꼭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간 일할 거예요? 자, 사장과 직원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자유롭지는 않아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규칙, 규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일 8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해야 돼요. 가장 많이요. 그 다음에 주 40시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보다 더 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너무 바쁩니다. 공장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추가 근무 시간이 주 12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돈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돈을 얼마 만에 줘야 됩니까? 10년 동안 일하면 이만큼 줄 거야. 10년 만에 한 번 줘요? 아닙니다. 적어도 월 1회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한 달 안에는 꼭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못 줘, 이번 달에 못 줘, 이번 달에 못 줘, 3개월치 한꺼번에 줄게.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된다라는 규정, 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노동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사용자는, 사장님은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요. 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동 3권입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단체로 모여서요,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돈을 더 주세요. 우리 일하는 환경을 더 좋게 해주세요.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근로자 한 명과 사장님 한 명 이런 게 아니고요. 근로자 단체와 사장님 한 명이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요, 나 일 안 할래요. 나 일 안 하고 쉴 거예요. 내일부터 회사 안 가요. 이렇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 즉 파업 같은 것을 하는 거, 나 일 안 할래요. 파업이에요. 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말하냐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단결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을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단체 행동권,
자, 이런 권리들을 노동 3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요. 파업이라는 것은 나는 일 안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고요. 파업 말고 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업은요.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일부러 계획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게으르게 하는 것을 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요. 계산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파업을 하면 일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마트에 안 나가요. 그런 것들을 파업이라고 하고요.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단체 행동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사회보험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먼저요. 4대 보험을 봅시다. 4대 보험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 이런 4가지 보험이 있었죠. 그런데요. 사회보험제도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것은요. 바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요. 기본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갑자기 해고됐을 때요. 실업수당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취업하는 것, 재취업을 할 때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재취업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입니다. 해고를 갑자기 당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주고요. 재취업,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교육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치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병원비, 그 다음에 일을 못하니까 그런 급여 같은 것을 다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 3권과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의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6과 대한민국의 근로자 1. 한국에서의 근로조건.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둘째, 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추가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일주에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돈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몇 달치 임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한국 근로자의 권리보호. 한국에서는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이를 노동 3권이라고 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단체 행동권은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업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노동 3권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여기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이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만약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정리하기. 한국에서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보호, 자유로운 임금계약, 최저임금제 실시, 자유로운 노동시간 결정,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노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 한국의 근로자 권리보호, 단결권,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 단체 행동권, 근로자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음.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땡땡땡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겠네요. 어떤 법입니까? 근로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정해져야 되는지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다음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요. 단결은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섭을 하는 것은 협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체로 행동하는 권리죠. 자, 그래서요. 먼저 모임을 보면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다, 모임을 갖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단체 협의, 단체 교섭권은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 행동권은요.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무엇을 위해 행동합니까? 근로조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자산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